잠깐만요. 이 영상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목이 뻐근한 분, 어깨가 묵직한 분, 손끝이 찌릿찌릿한 분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 디스크. 들어보셨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목 운동 열심히 하고 뒤로 젖히면 낫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요즘은 유튜브에서 도리도리 운동이 목 디스크에 좋다는 영상을 보고 열심히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부드럽게 흔드는 그 운동 혹시 해보셨습니까?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진짜 맞는 방법인지 아니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 칼럼니스트이자 생활건강연구소장 김태환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리도리 운동, 과연 목 디스크에 진짜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경추를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는 동작은 흉쇄 유돌근과 사각근, 즉 목빗근과 목 옆 근육군의 긴장을 일부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서입니다. 이 근육들이 왜 굳어 있는지, 그 원인을 그대로 둔 채 목만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 나는 건물 안에서 창문만 열고 환기시키는 꼴입니다. 불은 여전히 타고 있는데 말이죠. 그 불의 정체가 뭐냐? 바로 상부 흉추, 등 윗부분의 굴곡 변형입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다보고 오래 앉아 일하고 구부정한 자세가 반복되면 등은 점점 앞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면 머리가 앞으로 쏠립니다. 미국 척추외과 전문의 한랏 박사팀이 2014년 발표한 생체역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머리의 무게는 약 외서육 킬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고개가 15도만 앞으로 기울어져도 경추에 걸리는 하중은 12kg으로 2배 이상 뜁니다. 30도면 18kg, 60도면 무려 27kg이 목뼈 하나에 쏟아집니다.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경추 추간판에 섬유륜이 균열되고 내부 수핵이 후해방으로 탈출합니다. 그게 바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목 디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목 디스크는 목만의 병이 아닙니다. 등이 무너지면서 시작된 전체 척추 정렬의 붕괴입니다. 도리도리 운동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으신 분,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은빛 건강톡 함께 가주시는 거죠. 자, 이제 진짜 해결책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 들어갑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을 스트레칭하고, 목을 뒤로 젖히고, 목 운동만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나으셨습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1. 목을 고치려면 등부터 펴라. 개념 하나만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목 디스크의 근본 원인은 목이 아닙니다. 등 윗부분, 즉 흉추 1번에서 4번 사이 경합골 위쪽에 해당하는 상부 흉추의 굴곡 변형입니다. 등이 무너지면 목은 반드시 따라서 무너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목을 뒤로 젖힙니다. 그게 상식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상부 흉추가 이미 앞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목만 뒤로 제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의 특정 분절만 과도하게 꺾이면서 오히려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더 강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해결의 순서는
반대여야 합니다. 등을 먼저 펴야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양쪽 어깨를 뒤로 활짝 열고 양쪽 경합골이 서로 맞닿는 느낌으로 당겨줍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 흉추가 열리면서 경추는 자연스럽게 제 위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목이 스스로 펴지는 겁니다. 억지로 젖히는 게 아니고요. 벽을 이용하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벽에 등을 완전히 밀착시키고 어깨와 후두부까지 닿게 서주세요. 그 상태에서 턱을 살짝 당겨 경추를 위로 늘린다는 느낌으로 5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이 바로 경추의 정상 C커브, 즉 경추 전망학을 회복시키는 핵심 운동입니다. 여기서 의학적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 정상적인 경추 전망학은 약 35도에서 45도입니다. 이 커브가 소실되면 추간판 내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디스크 퇴행이 가속화됩니다. 반대로 이 커브가 회복되면 추간판에 가해지는 압력이 분산되면서 디스크는 자연스럽게 원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구조가 바뀌면 증상도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운동하다가 팔이나 손가락으로 전기가 내리꽂히는 느낌이 났는데 계속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팔이나 손가락으로 방사되는 찌릿한 통증, 이걸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경이 자극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탈출된 디스크가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신전 운동, 즉 뒤로 젖히는 동작을 과하게 지속하면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약간의 뻐근함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내려가는 듯한 날카로운 방사통이 생긴다면 그 운동은 그날 거기서 멈추고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운동 중 통증의 허용 기준은 이렇게 잡으십시오. 내가 느끼는 가장 극심한 통증을 100이라고 했을 때 운동 중 통증이 10에서 20 수준이라면 계속해도 됩니다. 단 운동할수록 강도가 세지거나 방사통이 동반된다면 즉시 중단입니다. 등을 펴야 목이 삽니다. 이 원칙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루 24시간 중에 목이 가장 오래 특정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운동 시간? 아닙니다. 일하는 시간? 아닙니다.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운동은 하루 30분, 잘해야 1시간 합니다. 그런데 수면은 6시간, 7시간, 8시간. 그 긴 시간 동안 목이 잘못된 자세로 고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낮에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밤새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고생해서 월급 받았는데 퇴근하고 나서 다 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핵심 메시지 2. 자는 동안에도 경추는 일한다. 경추 베개, 즉 기능성 경추 베개가 목 디스크에 도움이 되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조건부 예스입니다. 베개의 핵심은 높이입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경추를 굴곡 상태, 즉 앞으로 꺾인 채로 밤새 고정합니다. 이 상태가 6시간, 7시간 지속되면 경추 전망학이 소실되고 추간판 전면부에 과도한 압력이 집중됩니다. 디스크 탈출이 심화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낮은 베개는 또 어떻습니까? 경추가 과신전, 즉 뒤로 지나치게 젖혀지면서 후관절에 부담을 주고 기도 확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수면 무호흡으로 이어질 수 있고 목 주변 근육이 밤새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정 높이는 어느 정도냐? 옆으로 누웠을 때 경추가 바닥과 평행을 이루는 높이입니다. 개인의 어깨 너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에서 10cm 사이가 적절합니다. 경추 베개는 이 높이를 유지하면서 경추의 자연스러운 C커브를 지지해 주도록 설계된 보조 도구입니다. 디스크를 직접 치료하는 게 아니라
수면 중 경추 정렬을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운동 전 반드시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본 운동 전에 먼저 근육 이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흉쇄 유돌근과 사각근, 귀 뒤쪽에서 쇄골까지 비스듬하게 뻗은 이 근육들이 단축되어 굳어 있으면 목은 아무리 운동해도 앞으로 당겨지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마치 브레이크를 밟은 채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 전체로 목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천천히 쓸어 올려줍니다. 이 동작을 5분 정도 반복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이후 본 운동의 효율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폼롤러도 유용한 보조 도구입니다. 폼롤러 위에 척추를 맞춰 눕기만 해도 상부 흉추가 자연스럽게 신전되면서 경추 C커브 회복을 도와줍니다. 단, 도구에 과도하게 의존해 강한 강도로 사용하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생깁니다. 어디까지나 올바른 자세를 가이드해주는 보조 장치라고 생각하십시오. 꾸준함의 기준은 이렇게 잡으십시오. 처음부터 길고 힘든 운동을 매일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작심삼일로 끝납니다. 처음 2주는 딱 10분만 하십시오. 벽에 등 붙이고 턱 당기기, 경합골 뒤로 당기기, 근육 쓸어 올리기, 이 3가지만 10분 안에 다 됩니다. 그 10분이 몸에 익으면 자연스럽게 20분이 되고 나중엔 습관이 됩니다. 보존적 치료, 즉 수술 없이 운동과 물리치료만으로도 경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의 약 70에서 90%가 호전된다는 것이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임상 데이터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술 없이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손가락이나 팔의 근력이 저하되어 젓가락질이나 글씨 쓰기가 어려워지거나 보행이 불안정하거나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면 그건 척수 압박, 즉 중추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운동보다 병원이 먼저입니다.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드린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짚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이런 분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아, 그렇구나. 등을 펴야 하는구나. 베개도 바꿔야겠다. 그리고 창을 닫습니다. 내일도 스마트폰을 고개 숙여보고 높은 베개 베고 자고 어깨는 또 앞으로 말립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뒷목은 더 뻣뻣해지고 MRI 사진에서 디스크 높이는 줄어들고 어느 순간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딱 10분만 투자하기로 결심하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벽에 등을 대고 견갑골을 뒤로 당기고 턱을 살짝 당겨 5초 유지, 자기 전에 베개 높이 한번 확인, 이것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10분 2주만 해보십시오. 근육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경추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6개월 후, 1년 후에 MRI 사진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핵심 2가지로 압축합니다. 첫 번째, 목 디스크는 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부 흉추의 굴곡 변형이 머리를 앞으로 밀어내고 경추의 하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추간판 탈출을 만들어냅니다. 해결의 시작은 목이 아니라 등을 펴는 것입니다. 견갑골을 뒤로 당기고 벽 운동으로 경추 C커브를 회복시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2번째, 낮의 운동만큼 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적절한 높이의 경추 베개로 수면 중 경추 정렬을 유지하고 운동 전 흉쇄 유돌근과 사각근을 충분히 풀어준 뒤 본 운동으로 들어가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순서를 지키십시오. 오늘의 실천 체크리스트 하루 한 번,
벽에 등 붙이고 턱 당기기. 5초씩 5회. 운동 전 목빗근과 사각근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기. 5분. 스마트폰은 가슴 높이로 올려서 보기. 베개 높이 점검. 옆으로 누웠을 때 경추가 바닥과 평행한지 확인. 운동 중 팔과 손으로 방사통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 전문의와 상담 진행.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목이 뻐근하십니까? 어깨가 무겁습니까? 손끝이 저립니까? 그 느낌, 오늘이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10년 후에 당신 목은 오늘 당신이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나도 도리도리 운동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신 분, 경추 베개 효과 있는 건지 궁금했는데 드디어 답을 찾았다 하신 분,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목 건강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도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에 반드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힘이 됩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이상 은빛 건강톡이었습니다.